안녕하세요. 곱슬머리 예그리드입니다. 오늘은 지난 20여 년간의 제 곱슬머리 여정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해요. 곱슬머리인 분들은 제 마음 다 이해하실 거예요. 비 오는 날이 정말 싫고 미용실 예약 잡을 때마다 벌써 또 매직할 때 됐나 이런 생각 들잖아요. 예전에 저는 매직을 하러 미용실에 갈 때마다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. 이 숱 많고 심한 곱슬인 머리를 또 맡겨드려야 하는구나 하면서요. 거기다 5시간 동안 미용실 의자에 앉아있을 생각하면 가기도 전에 이미 지쳐버리더라고요. 근데 이랬던 제가 지금은 어떻게 변했을까요? 오늘은 그 긴 여정을 솔직하게 나눠보려고 해요. 지금부터 시작해볼게요. 하필이면 나는 왜 곱슬머리로 태어났을까? 학창시절에 친구들을 보면 머리를 풀어도 묶어도 차분한데 제 머리는 부스스하고 붕 떠서 안 예쁘다고 생각했어요. 제가 중학교 때는 두발 규정이 있어서 단발머리를 해야 했는데 곱슬머리다 보니 매직을 해도 한두 달 만에 금방 삼각김밥처럼 머리가 이렇게 부풀어서 거울을 볼 때마다 절망스럽더라고요. 중학생 때면 나름 외모에 관심도 많을 때잖아요. 그래서 나름 생각한 방법이 머리를 감고 얼추 말린 뒤에 후드티 모자를 이렇게 뒤집어 써서 붕 뜨는 머리를 누르는 거였어요. 근데 어땠겠어요? 그렇게 해봤자 그냥 모자 써서 눌린 머리지 괜찮아 보이진 않더라고요. 고등학교 때는 졸업사진 촬영 날짜가 정해지면 그 일정에 맞춰서 매직 예약을 하기도 했어요. 차분한 머리로 졸업사진을 찍고 싶었거든요. 어릴 땐 엄마는 왜 하필 나에게 이런 머리카락을 주셨을까 싶어서 속상하기도 했어요. 그리고 제가 MBTI N이라서 그런지 상상하는 걸 좋아해서 언젠가 기술이 발전하면 곱슬머리가 직모로 바뀌는 약이 나오진 않을까? 라는 생각도 해봤었어요. 외모가 중요한 학창시절이다 보니 곱슬머리를 볼 때마다 한숨이 났고 어떻게 하면 없앨 수 있는지 정말 별의별 생각을 다 해봤던 것 같아요. 성인이 되고 나서도 펌이나 염색이 아닌 매직을 하러 주기적으로 미용실에 가야 한다는 사실이 좀 서글펐어요. 곱슬을 숨기려고 하는 거라는 생각에 마음이 좀 무겁기도 했고요. 그래서 한 번은 뿌리 쪽은 매직을 하고 아래쪽에는 펌을 하는 매직 세팅을 해보기도 했는데 이것도 결국 한때고 뿌리에 자라나오는 곱슬머리를 펴기 위해서 또 매직을 해야 하더라고요. 매직을 하더라도 한두 달 뒤면 금방 곱슬머리가 자라서 올라오니까 고데기로 펴고 나가야 돼서 출근 준비도 남들보다 더 일찍부터 해야 됐고요. 매직을 한 지 3개월 이상 지난 상태면 곱슬이 많이 자라나와서 말리면 부스스 하잖아요. 그래서 여름에 바다에 놀러 갔을 땐 머리 말리면 붕붕 뜨는 게 싫어서 샤워만 하고 집에 와서 머리를 감은 적도 있어요. 다른 친구들은 샤워하고 머리도 감고 개운하게 나와서 솔솔 부는 바람에 머리를 말리는 게 그땐 너무너무 부럽더라고요. 저는 숱도 많고 곱슬도 심해서 3-4개월에 한 번씩 미용실에 매직하러 가서도 눈치 보기 일쑤였고요. 미용사 선생님은 제 머리를 보고 한숨을 쉬시기도 하셨어요. 그게 되게 상처가 되더라고요. 그리고 머리를 말리고 펼 때면 미용사 선생님 4분이 붙어본 적도 있어요. 그러다 보니 내 돈 내고 매직하러 간 건데도 너무 눈치 보이더라고요. 그래서 내가 생머리였다면 이런 기분을 느낄 필요 없었겠지? 라는 생각까지 들었어요. 그리고 매직한 날이면 여기 앞머리 있는 데가 되게 착 달라붙잖아요. 그래서 저는 그 머리가 너무 창피하게 느껴져서 집에 돌아가는 길에는 어디 숨어버리고 싶더라고요. 매직으로 쭉쭉 펴진 머리가 너무 붙어버리니까 인위적인 느낌이 들어서 이상해 보였어요. 그래도 매직 말고는 별다른 방법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그 전처럼 3-4개월에 한 번씩 뿌리 매직을 해야 했어요. 언젠가 한 번은 탈매직 관련해서 이런 글을 읽게 됐어요. 어떤 분이 탈매직 썰 같은 걸 적어두신 거였는데 외국 유학 생활을 하면서 탈매직을 하셨나봐요. 근데 외국인 친구가 하는 말이 한국인 친구가 자연곱슬 머리인 걸 처음 본다고 했다는 거예요. 외국인 친구가 볼 땐 한국인이 전부 직모인 줄 알 만큼 한국인들은 지독하게도 매직 인생을 살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. 뭔가 좀 이상하다고 느껴질 만큼요. 심지어 외국 유학생활 중에 매직을 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한국으로 들어오신다는 분도 계셨대요. 생각해보면 제 주변에는 곱슬머리 친구들이 꽤 많았거든요. 근데 매직을 안 하는 친구는 단 한 명도 없었던 것 같아요. 근데 이것도 같은 곱슬머리라서 알게 된 거지 다들 철저하게 매직을 해서 아마 모르는 사람은 곱슬인지 모를 거예요. 저도 그동안 얼마나 열심히 매직을 하고 고데기로 펴고 다녔는지 남편도 제가 말하기 전에 곱슬인 걸 몰랐대요. 우리는 왜 이렇게까지 곱슬머리를 숨기게 됐을까요? 그때 저는 중요한 걸 하나 깨달았어요. 문제는 곱슬머리가 아니라 곱슬머리를 문제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시선이었구나 라고요.
우리의 시선이 문제였단 걸 깨달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곱슬머리로 살아가는 일상이 쉬워진 건 아니었어요. 여전히 출근 준비를 할 때면 매일 아침 거울 앞에 서서 매직을 할까 말까 고민했거든요. 그리고 특히 비 오는 날, 곱슬머리들이라면 다 공감할 꾸불꾸불 올라오는 잔머리들 때문에 지저분해 보이진 않을까 굉장히 신경 쓰였어요. 그래도 이왕 곱슬머리를 길러보기로 한 이상 못 본 척하고 참을 수밖에 없었는데 제가 바라던 모습과는 너무나도 다른 모습으로 머리를 길러내야 했기 때문에 그 시간이 저에겐 너무너무 힘들었어요. 그 당시엔 이게 과연 맞는 길일까? 나도 예쁜 곱슬머리를 만날 수 있을까? 의심이 들기도 했지만 그래도 일단 해보자 는 마음이 더 컸던 것 같아요. 한 번은 머리를 마냥 기르기만 할 수는 없어서 커트를 하기 위해 미용실에 가야 됐는데 미용실을 가는 것부터가 도전이었어요. 곱슬머리를 기를 거라고 매직은 안 하고 커트만 하겠다고 이야기하면 미용실에서 어떤 반응을 보일지가 솔직히 좀 두려웠거든요. 그래서 어떤 미용실을 가야 덜 상처받을까 지레 겁부터 먹고 미용실을 찾기 시작했어요. 그러다 펌을 전문으로 하는 1인 미용실을 알게 되어서 그쪽에 연락을 하고 방문했어요. 커트를 하는 날이 되었고 긴장됐지만 이야기했어요. 저 곱슬머리를 기르고 있어서 매직은 안 할 거고요. 커트만 하고 싶어요. 근데 흔쾌히 알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커트만 딱 해주시는 거예요. 저는 솔직히 부정적인 반응이 돌아올 거라고 예상했었거든요. 근데 전혀 그렇지 않아서 오히려 놀랬어요. 그 미용실이 편하게 느껴져서 그 이후로도 6개월에 한 번씩 가서 커트만 했었는데 알고 보니 원장님도 곱슬머리셨더라고요. 그래서 제 탈매직 여정을 궁금해하면서 응원해 주시기도 하셨어요. 이렇게 하나둘 경험이 쌓이고 시간이 지나면서 곱슬머리를 기르는 게 점점 즐거워졌어요. 다 길러내면 내 진짜 곱슬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? 처음으로 기대가 되기 시작했어요. 저는 탈색을 했다가 머리가 전부 녹아서 매직을 못하고 길러내고 있던 거라 탈색모를 잘라내는 게 우선이었어요. 그래서 탈색모가 어느 정도 다 잘리고 나서는 슬슬 컬 관리도 해보고 싶어지더라고요. 근데 컬 관리가 처음이라 조금 어렵게 느껴져서 뿌리부터 컬을 넣는 히피펌으로 시작했어요. 이때는 컬크림만 조금 챙겨 발라도 컬이 잘 잡혀서 곱슬 관리를 예행 연습하는 느낌이더라고요. 펌으로 만든 곱슬이니까 CGM을 연습하기에 딱 좋은 상태였어요. 그리고 뿌리부터 펌을 넣으니까 새로 자라는 곱슬머리가 이전보다 덜 신경 쓰여서 너무너무 편하고 좋더라고요. 매직할 땐 곱슬머리가 1, 2cm만 자라 올라와도 다음 매직 예약을 걱정해야 하잖아요. 근데 곱슬머리를 기르기로 하니까 오히려 마음이 편안해졌어요. 이때부터는 적극적으로 컬 관리에 대해 알아보면서 머리에 연습하기 시작했어요. 나중에는 펌을 넣은 부분까지 다 잘라내고 온전히 제 곱슬머리만 남았는데 이때는 컬이 생각보다 잘 안 잡혀서 한동안 좌절하기도 했어요. 그래도 그 전에 연습해왔던 게 있어서 금방 제 컬을 손질할 수 있게 됐지만요. 한 번은 명절에 친척들을 만나러 가는데 새로 만든 컬을 자랑하고 싶은 마음에 나름대로 최대한 열심히 CGM에서 외할머니 댁에 갔어요. 근데 웬걸? 전부 제 머리를 보면서 칭찬은커녕 한마디씩 하는 거예요. 머리 묶어라. 지저분하게 그러고 왔냐 등등. 근데 그날 제 나름대로 컬이 마음에 드는 날이었거든요. 근데 이런 반응을 보고 나니까 아,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건가? 내 컬이 내 눈에만 예쁘지 남들이 보기엔 그냥 폭탄 맞은 머리인 건가? 싶으면서 시무룩해지더라고요. 그래서 그날은 가족들의 부정적인 반응을 보고 결국 머리를 묶었어요. 그 당시에는 저 스스로도 곱슬머리에 대한 확신이 없었고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많이 신경 써서 그랬던 것 같아요. 돌이켜 생각해보면 지금껏 이런 부정적인 말들을 듣고 싶지 않아서 곱슬머리를 숨겨왔던 것 같기도 했어요. 하지만 탈매직을 시작한 지 3년쯤 지났을 때 문득 제가 진짜 제 모습을 찾아가고 있었다는 걸 깨달았어요. 프리즈도 부스스한 것도 예쁘게 세팅된 머리도 전부 내 곱슬머리잖아요. 제 곱슬머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시작하니까 스트레스 받는 일이 아니라 기대되는 일로 바뀌더라고요. 제 마음만 바뀌었는데도 곱슬머리가 이렇게 다르게 보이는 게 신기했어요. 더 이상 남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는 중요하지 않더라고요. 이 모든 과정을 겪으면서 제가 깨달은 것들이 있어요. 혹시 지금 곱슬머리 때문에 힘들어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꼭 들려드리고 싶은 이야기예요. 내 안의 목소리를 들어보세요. 매직으로 생머리의 모습을 가지는 걸 내가 원한다면, 매직이 조금 더 손질이 편하다고 느껴진다면 매직으로 아름답게 가꾸면 되고요. 저처럼 매직으로 만든 생머리의 모습이 사실은 내가 원하던 것이 아니라면
자연스럽게 곱슬머리를 길러서 나만의 컬을 찾으면 된다고 생각해요. 다만 현재 내 모습이 남들이 바라는 모습, 남의 시선을 신경 써서 만들어진 모습이라면 한 번쯤 고민해보고 진짜 나다운 게 뭔지 찾아보셨으면 해요. 저는 탈매직으로 인해 진정한 나의 모습을 찾은 것 같고 현재의 모습이 마음에 들어요. 그렇게 싫어하던 곱슬머리인데 지금은 부스스한 곱슬머리도 귀엽게 느껴지더라고요. 지금은 제 곱슬머리가 가진 자연스러운 볼륨이 얼마나 매력있는지 알게 되었어요. 20년 넘게 숨기려고만 했던 곱슬머리를 이제는 자랑하고 싶을 만큼 사랑하게 되었거든요. 오늘 제 이야기가 곱슬머리로 고민하고 계신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. 저도 아직 배워가는 중이고 매일매일이 새로운 도전이지만 적어도 이제는 거울 속 제 모습을 보면서 미소 지을 수 있게 되었거든요. 혹시 탈매직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곱슬머리 관리법에 대해 알고 싶은 분들이 계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.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이 정말 많거든요.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 모두 충분히 아름답다는 걸 꼭 기억해주세요. 오늘도 제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. 다음에 또 만나요. 안녕.